렌더링이 완료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됐고, 이 재료가 이제 콘크리트의 어떤 거친 면, 원래 이거 거푸집 요런 줄이 이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한 틀, 거푸집의 모양이 그대로 찍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표면이 막 울퉁불퉁하고 그런 느낌이 있죠. 이런 식으로 표면이 울퉁불퉁한 느낌, 이거를 범프라고 합니다. 범프.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레빗은 렌더링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설계 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저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렌더링은 확실히 약해요. 그래서 이런 표면의 굴곡 같은 것도, 그러니까 뭐 표면의 거친 정도 같은 것도 막 그렇게까지 막 디테일하게 표현은 안 돼요.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느낌은 나는 정도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만든 재료의 모양에 여기 보면 범프라고 되어 있죠. 범프, 여기 범프. 그리고 체크가 되어 있죠. 이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얘를 열어보면 똑같은 이미지가, 그렇죠? 얘도 보면 이런 이미지고 얘도 보면 이런 이미지가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렌더링에서 어떤 이런 표면의 거친 정도를 표현하는 게, 여기 보면 밝고 어두운 이걸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부분은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어려운데, 여기에 보면 이미지에 적용하기 위해서 요 사이즈 있죠? 요 축척 사이즈. 얘랑 범프 이미지의 요 사이즈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위치에 요 굴곡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아까 요 이미지는 조정을 했지만 요 이미지는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크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얘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1520, 얘도 1520으로 맞춰줘야지 이 그림에서 요 까만색 부분에 굴곡이 쑥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범프 값이 있습니다. 여기 양. 이게 튀어나오고 들어가고를 어느 정도 할 건지를 여기서 결정 짓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0이면 전혀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평평한 면이 되는 거예요. 얘를 그냥 마치 프린터해서, 종이에 프린트해서 벽에 발라놓은 것 같은 느낌. 근데 이 양이 커지면 굴곡이 이런 막 안에 이런 들어가고 나오고 여기 표면이 거칠고 하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음수로 가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튀어나와야 되는 부분이 오히려 들어가고, 요 부분, 요런 까만색 요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밖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일부러 엄청 높여놓고, 최대한 다 높여볼게요. 1000까지 높여놓고, 그래서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딱 이미 벌써 딱 하는 순간 엄청 표면이 거치게 보이죠. 렌더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렌더링이 완료가 됐고, 딱 보시는 것처럼 이제 표면이 엄청 거칠어졌죠. 그래서 들어가는 부분은 더 진하게 깊이 들어간 것 같고, 나온 부분은 더 많이 튀어나온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조절하는 게 범프 값이에요. 그리고 이 범프는 특별히 레빗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렌더링 프로그램에 동일하게 사용이 돼요. 여러분 나중에 스케치업에서 V레이를 해도 똑같이 범프, 또는 뭐 우리나라 말로 이거를 번역해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굴곡이라든지 거침,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요 이미지를 그대로 흑백으로 전환을 해서 그 이미지에 밝고 어두운 거를 가지고 굴곡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요거는 저장을 하나 해놓을게요. 프로젝트에 저장. ISO.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관리의 재료에 범프는 설명드렸고, 얘는 뭐 유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사는 없죠. 근데 뭐 만약에 뭡니까 마루바닥 중에 아주 반사 재질이 있는 이 리스칠을 많이 하면 반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걸 만들고 싶다면 이 반사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표면에서 어떤 반사 느낌이 나요. 그래서 뭐 직접이 얼마인지 기울기가 얼마인지 이거는 힘듭니다. 이거는 뭐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직접은 광도라고 보면 돼요. 어느 정도까지 반사를 많이 일으킬 건지. 당연히 값이 높아지면 반사가 아주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겠죠. 또 기울기는 이거는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우리가 반사에는 어떤 그 조명이 이렇게 딱 요 부분을 쐈을 때 반사가 균일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곡선을 그리면서 일어납니다. 여기는 엄청 밝겠지만 점점 그 밝기가 줄어들겠죠? 그 줄어드는 정도가 일정하게 쭉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떤 곡선을 그리면서 줄어들어요. 그걸 여기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어렵죠, 말만 들어도. 그래서 그냥 얘는 특별하게 조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그냥 체크를 해제하고, 투명도는 당연히 뭐 유리 같은 거를 할 때 하겠죠. 그래서 얘가 높으면 당연히 요 그림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얘가 높으면 유리처럼 투명해지는 거고, 얘가 낮으면 불투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투명도도 체크를 해제를 하고, 잘라내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넘어가고, 얘는 어떨 때 쓰냐면 철조망 같은 거 표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철조망 요 사이사이는 막 뚫려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이제 쓰는 건데, 이거는 뭐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자가 조명은 TV 모니터라든지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어떤 불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얘도 뭐 크게 쓴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면 되고, 우리가 재료를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 딱 두 가지가 요 이미지 그리고 범프, 그 다음에 하나 더 만약에 하자면 반사 정도, 요 세 가지만 제대로 돼 있어도 재료가 마치 실제인 것처럼 리얼리티하게 보여요. 그렇고, 자, 내가 재료를 새로 하나 만드는데 또 하나 만들게요. 새 재료 작성. 그래서 재료를 만들고 싶은데 여기에 없는 게 있다. 내가 찾아도 여기 없더라 라고 하면 아예 재료를 새로 하나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노출 콘크리트를 만들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찾아봐도 없었어요, 노출 콘크리트는. 그래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새 재료를 만들었고, 이미지에다가 그 재료의 이미지를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다 넣을 건데, 우선은 넣기 전에 재료의 이미지를 다운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인터넷에서 구글을 여세요. 구글이 이미지 검색하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한글로 하면 노출 콘크리트 재료 이런 식으로 치면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개가 나와요. 그 중에서 쓸만한 것들은 이런 게 일부러 이제 가져다가 이거 렌더링 같은데 쓰게 만들려고 저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검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미지는 영어로 검색을 하십시오, 앞으로. 그래서 콘크리트, 그 다음에
뭐든지 간에 어떤 재료를 검색할 때는 뒤에 텍스처라고 붙이면 재료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나오죠? 이 중에서 노출 콘크리트는 뭐 이런 애라든지 또는 조금 더 내려보면 있을 거예요. 안도 다다오 노출 콘크리트가 아예 있습니다. 여기도 있죠. 콘크리트 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보면 어디 있으려나? 얘도 노출 콘크리트고, 얘. 얘가 아니고. 얘도 보면 스케치업 텍스처 해서 돼 있죠? 이 중에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운받으면 되는데, 저는 하나를 더 칠게요. 안도, 여기 보면 타다오 안도 콘크리트 텍스처라고 돼 있죠. 이러면 더 노출 콘크리트 재료가 더 잘 나와요. 이 중에서 저는 요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하나 다운 받는 거예요. 오른쪽 클릭해서 다른 이미지 저장. 네네, 이미지 저장.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바로 경로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탕화면 같은 데다가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창에서 다시 요 이미지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JPG 파일이라든지 이미지 파일을 읽어 드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다운받았던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열기. 그럼 얘가 들어오죠.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얘를 다시 클릭을 해서 이 크기를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패널 한 판을 여러분들이 정확한 크기를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름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패널 한 판을 120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200에 얘는 1200에 180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200에 1800. 그러면 얘는 1200이 3개가 나오니까 360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높이를 3600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 폭도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사슬을 풀 겁니다. 그래서 3600. 그리고 폭은 아까 1800 3개라 했죠. 그러면 5400이 되겠죠. 5400.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대로 된 크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완료. 자, 범프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범프도 이미지 체크를 해주고 먼저 이미지에 똑같은 이미지를 넣어주고 크기도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폭은 5400, 360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완료해주고 양을 조금 더 있는 것처럼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확인. 그리고 이 벽에다가 이제 그 재료를 넣어볼게요. 그래서 유형 편집에 내가 만든 재료가 아니라 아까 이름을 제가 뭘로 했죠? 여기 있네. 기본값 새 재료 1. 그래서 확인 해보면 이런 식으로 노출 콘크리트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보시고 또 이게 너무 크다 싶으면 또 조절을 하시면 돼요. 아까 여기 조금 더 줄여 볼까요? 모양에 3600이 아니라 3000에 5000 정도로 해볼까요? 완료. 범프도 똑같이 5000, 3000 완료 확인. 조금 더 줄어들었죠? 여기도
재료에 찾기가 힘들면 아마 일반에 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여기 있죠, 기본값의 재료원. 이름도 원래 좀 정해줬으면 찾기가 쉬울 텐데. 확인.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 여기도 넣어보겠습니다. 얘랑 얘도. 일반에 얘죠. 확인, 확인, 확인.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요 지붕도 해볼까요? 지붕도, 바닥도 편집에 값 확인, 확인, 확인. 들어갔고, 실내 뷰를 하나 찍어서 렌더링을 해볼게요. 그래서 1층 평면도 해서 뷰에 3D 뷰에 카메라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걸 하나 찍어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적으로 바꾼 다음에 요게 보면 얘는 아직 재질이 안 먹혔습니다. 그래서 얘도 얘는 참 노출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요 바닥하고 요거는 일반적인 그냥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를 바로 먹일게요. 그래서 재료에 콘크리트 뭐 1을 할까요? 그냥 확인, 확인. 얘도 왠지 얘 같은 경우는 재료가 어디 있냐, 우리가 요걸 계단으로 작성을 했잖아요. 재료가 어디 있냐고 하면 얘는 이걸 겁니다. 이건가 이걸 거예요. 그래서 구조 깊이 여기 보면 일체형 재료 콘크리트 현장 치기 돼 있죠. 얘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똑같은 걸로 얘로 넣을 거고, 밑에 있는 얘도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얘도 콘크리트 확인, 확인, 확인. 바닥이 제가 원하는 콘크리트는 사실 아니에요. 얘도 인터넷에서 이 재질을 다운받아서 적용해주면 좋은데 지금은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 한번 해볼게요. 그냥 클라우드 렌더 말고 일반 렌더 일단 해보겠습니다. 렌더에 높음으로 할 거고, 여기는 지금 실내니까 내부로 바꾸겠습니다. 내부 태양만.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대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렌더. 보시면 렌더링이 된 상태고, 이런 실내 뷰는 실외와는 달리 그러니까 렌더링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렌더링이라는 거는 결국은 빛이 반사되면서 빛이 감소되고 하는 것들을 계산하는 건데, 실내 같은 경우 실외는 빛이 그냥 단순하게, 자, 다시 요거는 저장을 잠시 할게요. 실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빛이 그냥 탕 튕겨서 탕 나가는 이 정도밖에 없어요. 탕탕. 그렇기 때문에 빛에 계산할 게 별로 없는데, 내부 같은 경우는 한번 빛이 들어오면 빛이 없어질 때까지 반사되면 또 반사되고 이 내부에서 계속 반사를 일으키면서 빛이 점점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할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레빗은 렌더링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별로 렌더링이 보면 그렇게까지 좋은 뷰가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입자도 보면 아주 거칠죠. 이거 아마
그 렌더링의 그 품질 높여도 비슷할 겁니다. 근데 클라우드 렌더는 조금 달라요. 클라우드 렌더를 이번에는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클라우드 렌더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결과물 제가 잠시 중단시키고 결과물만 보여드릴게요. 세팅하는 거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클라우드 렌더에 스틸 이미지에 출력은 최종으로 할게요. 최종으로 하고 이미지 크기는 중간 정도로 일단 하겠습니다. 노출은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고급이 있고 원시가 있는데, 고급은 자기가 알아서 너무 어두운데? 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자기가 밝혀져요. 원시는 그런 기능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밝으면 밝은 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뷰는 어떤 게 더 좋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고급을 하면 엄청 좀 밝아 보일 거예요, 실내가. 일단은 고급으로 놓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렌더를 돌리겠습니다. 동시에 어차피 클라우드 렌더는 내 컴퓨터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또 한 컷 더 올릴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컷 더 올릴 때는 이름을 꼭 복사를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복제해서. 왜냐하면 똑같은 이름의 뷰가 또 올라가면 앞에 게 삭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뷰를 복제를 하나 더 해서 또 클라우드 렌더, 이번에는 3D 뷰 복사본을 해야 되겠죠. 복사본. 다음에 표준 최종, 다음에 노출을 이번에는 원시로 놓고 해볼게요. 다음에 렌더. 그리고 제가 또 복제를 하나 더 하고,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안 보여드렸던 게 하나 있는데, 자, 렌더 이번에도 복사본에 복사본. 이번에는 파노라마를 할게요. 파노라마. 렌더 품질 최종, 노출 고급인 상태에서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기다릴게요. 자, 일단 파노라마 뷰를 제외하고는 렌더링이 완료가 됐고요. 보시는 거는 고급 옵션 값이 아까 고급일 때의 결과물입니다. 보면 바닥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원래 있던 재료를 그냥 그대로 써서 바닥은 별로인데 그 외에는 뭐 괜찮은 것 같고, 확실히 내부가 좀 밝죠. 얘는 원시입니다. 원시는 확실히 어둡죠. 얘는 다시 노출 값을 조정을 할 수는 있어요. 잠시만요. 여기에 보면 요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는 게 이게 사후 처리라는 애인데, 얘를 누르면 사후 처리에서 노출값 나오죠. 얘를 조금 높이면 낮추면 전체적으로 밝아지고, 높이면 이렇게 어두워 보이고, 이런 식으로 조절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강조는 밝은 부분을 얼만큼 밝게, 어두운 부분은 얼만큼 어둡게, 요거를 결정하는 애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톤은 중간 정도 밝기를 어느 정도 밝게, 그림자는 어두운 부분은 얼마나 정도 어둡게, 뭐 이런 걸 표현하는 애고요. 이런 걸 뭐 조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볼륨량은 빛에 관련된 것 같은데 얘도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적용하면 그 값이 적용이 되고 이렇게 새로운 적용 화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노라마는 뭐냐면, 파노라마는 좀 오래 걸리네요. 파노라마는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무 카메라를 뒤에다가 대놨더니 바로 뒷벽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요거를 요게 보면 요거 여기 스테레오 파노라마인데 얘를 렌더링하면 왜 우리 뭐라 했나요? 그 VR 헤드셋 있죠. 그걸로 볼 수 있어요. 그 입체로 보는 거. 그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레빗 렌더링은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외부 렌더링 프로그램을 써볼게요.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